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소파이가 저희가 진입하자마자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소파이 알아보겠고요. 팔란티어가 또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는데 그걸 많은 부분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고, 테슬라가 티저 영상 하나 때문에 5% 넘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그 점도 좀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메타가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권을 보이다가 저항 끝판무렵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타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텐이 신규 종목 하나 편입을 했습니다. 리튬 업계의 왕자인 알버말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회가 도래해서 이거는 장기 편입 상품으로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라서 기업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텐 포트 점검 한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문 상품 소개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이요. 7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로 줄을 쭉 대놓고는 쫙 올리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조정. 언젠가 조정이 올까요? 어제는 그런데 보면 미드캡을 빼놓고는 전부 그로스 스탁이 좀 시장을 리드해줬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맥세븐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맥세븐은 약간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거는 많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중간에 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가장 큰 대장주들만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앞서가는 느낌은 별로 안 나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가 요즘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 그래프 보시면은요, 8월 말서부터 반도체 SMH입니다. 반도체죠. 와,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S&P는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왔는데 반도체가 약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왜 저것만 올라가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보면 소형주들도 주형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텐 포트에도 맥세븐이 한 30% 편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중소형주, 그 다음에 매매하는 종목들인데요. 현재 어제 많이 올라와서요. 19.45%, 이제 20% 타겟에 0.5%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5.1% 앞서가고 있고, 이 그래프 상승 속도 보면 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고, 이제 저희가 23종목을 이제 토탈 싣고 있거든요. 트레이딩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캐시는 전부 고갈됐습니다. 한 2,000불 정도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더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종목을 이제 더 사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션을 이제 팔아서 이제 자금 조달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운영하던 중간에 가장 현금 포션이 작은, 거의 이제 올인한 이제 포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하는 게 있듯이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는 순간이라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 먼저 보겠습니다. 어이구, 그래도 운 좋게 저희가 이제 1차 진입은 월요일 시가에 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 정도 편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시간 외에서 제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보면 이게 파란 게 이제 산 건데요. 여기 빨간 거 이제 짝대기 팔았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집에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익지 않아서 200주를 사야 되는데 제가 400주를 샀습니다. 숫자를 잘못 넣는 바람에. 그래서 바로 또 200주를 이제 팔았죠. 여러분들 이제 주문은 하실 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줬다, 그럼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거 손해보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반대 매매를 내서 정상적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손해 안 벌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한 1센트 높게 팔아야지 하다가 그게 1불, 2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팔았고, 저는 한 5센트 정도 주당 손해본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세팅하기는 이익 실현은 28불 80센트에 하겠다 했는데, 요 가정은 뭐냐? 2차 진입을 가정한 겁니다. 2차 진입은 22불 50센트에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1차 진입에 더해서 2차 진입을 한다. 그래서 도합 10%를 진입할 거다 계획을 했는데, 벌써 여기서 이제 툴툴 털고 이제 올라가 버렸죠. 이 AV 합선을 통과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27불 넘어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거 28불 80전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급하게 28불 80전에 주문을 내놨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다시 또 쭉 미끄러 내려왔지만, 그래도
참 첫날 고무적인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스탑로스는 현재 21.5불에 있는데 요게 다 편입되고 그 다음에 로스컷 기준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호재 발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주 강하게 움직였고 저희가 산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통 주가는 기업의 좋은 발표에 오르고 나쁜 소식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소피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아주 조용한데 주가만 홀로 요동치고 있었죠. 현재까지 드러나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았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 공시한 뉴스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거래 중심에는 다수의 기관 투자가 있었구나 하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런 기관 투자가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 걸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좀 내다보면 가장 강력한 단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요. 시장에서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소파이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과 잠재적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만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엔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좀 심리가 좀 좋게 전환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가요. 소파이에 대해 보유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좋은 사인을 보냈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애널리스트가요. 경쟁사가 있습니다. 업스타트라고 하는 회사 있죠. 여기는 이제 핀테크 업체인데 대출 연체율 때문에 위험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파이한테는 이거 괜찮아. 좀 이제 보자.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경쟁사보다 훨씬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소파이가 다른 핀테크 기업보다는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시각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소파이를 두고 시장은 그야말로 약세와 강세의 강한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쪽에서는 콜옵션 거래량이 하락을 베팅하는 풋옵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투자들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다 하는 얘기들이 도는데 그게 뭐냐면 다크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지 모르면서 이제 거래하는 이제 그런 이제 거래 방법인데 거기에 엄청난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큰 손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다크풀에서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반면 약세론자들은 공매도를 지적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이게 너무 이제 커져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곧 주가가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났다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공매도가 이제 환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숏 스퀴즈라는 게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사항도 존재한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투자 심리입니다. 지금 소파이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회사의 공식 재무 결과도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투심에 의한 랠리인 것 셈이죠. 자, 결론적으로 소파이의 뉴스 없는 급등은 세 가지 힘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열기. 두 번째는 경쟁사들보다 소파이가 더 낫다는 인식. 그리고 셋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기적 거래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의 힘이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인식하는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소파이는 더 강하고 위기에도 잘 버틸 것이다.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열기는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거품일까? 저는 이 기대감이 적어도 저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는 소파이의 주가를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윙 트레이드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금요일 날은 팔란티어가 7.47% 하락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해서 저도 이제 좀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다행히 갭상승을 했고 3.74% 반등을 했습니다. 뭐 더 올라갔다가 이제 좀 밀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팔란티어는 앤드류와 개발 중인 NGC2 프로토타입에 대한 보안 위험 이런 우려가 나와서 주가 급락을 했죠. 그렇지만 회사가 그리고 또한 미 육군 당국이 보안상의 결함이 아닌 규정 준수 및 구성 조정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군사 프로젝트 테스트 과정에는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시스템 위험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육군도 검토 과정이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팔란티어도 뭐 플랫폼의 구조적 약점이 없다 하는 거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갭상승으로 이제 올랐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의 급락은 과도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일어났던 것들이 뭐 또 이제 프로핏 테이킹의 뭐 의지도 있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악재에 의해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번 이제 상황을 통해서 이게 팔란티어는 국방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도 또 나왔습니다. 팔란티어는 헬스케어 부분에서 새로운 소식이 발표를 했죠. 방대한 헬스케어 데이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매드넷과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팔란티어 AI 플랫폼을 통합해서 임상 청구 및 연구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근접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팔란티어가 단순히 국방 계약자가 아닌 헬스케어와 같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 헬스케어 계약은 종양학, 심장학, 희귀질환,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의 AI 도구가 연구를 간소화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더 많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수익 흐름을 다각화하는 아주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 문제에 대한 해명과 헬스케어 파트너십 발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역시 정부에 아주 민감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상업에 좋은 결과도 주가를 올려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팔란티어는 현재는 기술적으로 좀 핵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87불은 저항선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물을 좀 계속 받을 것 같고요. 지지선은 말씀드렸던 167불이 지지선이다. 그래서 167불 정도 오면은 또 샀다가 한 180%에서 팔고 하는 트레이딩의 구간에도 들어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핵심이 흔들리는 회사는 아니구나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요 갑자기 5%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무슨 일이었냐면 지금 막 나올 티저 영상입니다. 이게 5초짜리인데요. 그리고 10월 7일 바로 오늘입니다.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아주 싼 전기차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가요 어제 다른 것들은 다 올랐는데 한 2%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V 합선이 이제 깨졌구나 하고 큰 음봉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상승을 시작해서 양봉으로 끝나면서 이게 망치형 캔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AV 합선은 훌쩍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AV 합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아주 그래프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이제 더 이상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 메시징, 사용자 경험 등 모든 핵심 사업이 AI를 중심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의 주가 상승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메타 AI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비즈니스 메시징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메일 주소처럼요 AI 비서를 하나씩 시스템으로 갖출 것 같습니다. 비싼 인건비와 시간 제약으로 힘들었던 고객 서비스를 AI 챗봇이 대신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앞세워서 모든 AI 비서들이 활동하는 기본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장악한다면 메타는 막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메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규모입니다.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해도 사용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작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비용을 효율성을 가지고 더 공격적인 AI 기술 개발을 밀어붙여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의 AI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월간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하면서 대중화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사용자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딱 맞는 광고를 보여주니까 광고 효과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광고주들은 더 많은 돈을 메타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이는 곧바로 메타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서 메타에게 엄청난 위기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했고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자체 광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재구축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메타는 어떠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을 시장에 증명해 보여왔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메타의 주가는 어떨까요? 많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메타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는 여전히 가치가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를 통해 사용자 참여, 광고 효율성, 비즈니스 서비스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메타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는 보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점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또한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는 강력한 규모, 공격적인 AI 투자,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심화, 각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사용자 트렌드라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에 불구하고 메타가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미래 기술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메타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엑스텐이 신규로 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알버말이라는 주식입니다. ALB인데요. 그래서 ALB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뭐 한국어로는 앨버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애가 이제 좀 중간이죠. 어제 4.32%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가가 한 140불에서 100불대 계속 오고 가다가 이제 지금 쭉 떨어져 내려와서 현재 4월 달에 그때 뭐 모든 주식들이 다 빠졌었죠. 이게 40불, 50불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제 100불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에서 140불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데, 좀 많이 쳐져 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이런 잊혀진 주식들이 다시 각광을 받는 시기가 도래했다. 왜냐면 돈들이 많고 돈 많이 벌 이익 실현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이 이런 주식으로 몰려올 거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미리 선점을 하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알버말 편입을 결정을 하고 편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튬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알버말이죠. ALB입니다. 현재 ALB는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향후 한 2, 3년을 내다보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알버말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리튬 생산 업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시장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자산과 낮은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염호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제사 대비 월등한 원가 생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튬 외에도 브롬과 촉매 사업부를 가지고는 있지만 ALB의 가치와 주가 방향은 전적으로 리튬에 달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알버말을 둘러싼 업황과 실적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은 뭐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롤러코스터 상황이었죠. 2021년, 22년으로 돌아가면 뭐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열풍이 한번 불 때입니다. 그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뭐 하늘을 찔렀었죠.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ALB는 당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주가가 $300를 훌쩍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불어닥친 이 안 좋은 상황.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리튬 가격은 8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ALB의 수익성이 뚝 하고 떨어졌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처참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현재는 100불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장기 성장 스토리입니다. 현재의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는요. 이거 캐즘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각국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동차 전략, 그러니까 전동화 전략이죠. 전동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결국 리튬 수요의 구조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ALB는 이 거대한 흐름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현재 혹독한 저가 리튬 시대는요. 부실한 신규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킨 게임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뛰어난 재무 건전성을 갖춘 ALB한테는 이 시기를 충분히 잘 버틴다면은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쓰여 나간 후에는 재편대 시장에서 ALB는 더욱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견고한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업계 1위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즉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보다는 현재는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튬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되거나 소폭 반등해 주기만 해도 ALB의 이익 레버리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재평가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봐도요. 2022년 고점인 334달러 이후 명확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100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4월 달에 이제 50불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이 반등을 해서 100불을 막 이제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박스권이었던 100불, 140불 사이로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바닥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14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에 2차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매수하기 아주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투자 전략은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환희 속에서 수확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ALB 투자는 바로 지금 시장의 공포와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이 아직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100불 밑에 있고 100불을 훌쩍 뛰어넘어야지 이제는 반등을 시작하는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고기 막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눈 딱 감고 원래 편입하라는 비중의 한 30%에서 40%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40달러를 의미 있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불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 이렇게 편입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의 1위 1비할 종목은 아닙니다.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또 막 한 30-4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큰 맥락을 보면 이런 리튬 같은 거는 잊혀져 있는 섹터거든요. 전기차도 잊혀져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한번 다시 시작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ALB를 편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사이클의 회복과 함께 세계 1위 기업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보상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십시오. 위대한 분은 언제나 시장의 비관과 공포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워왔다는 것을. ALB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면책종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게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공고를 해서 이제 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문 서비스를 자꾸 하려는 거는 정식으로 여러분과 계약을 하고 합법적인 그 플랫폼 아래서 이제 자유스럽게 좀 조목조목 권유를 드리는 길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ALB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굉장히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지금 2차 전지가 잊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스토리지도 있고 데이터 센터는 특히 전기 스토리지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산업이 이제 다시 커가면은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엑스템포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19.5% 이제 기록했습니다. 한 3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한 5.1% 지수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금년도에 1년 기간 동안 한 12% 이상 지수를 앞서는 이제 계기로 삼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저희 포트가 지수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그림이 이제 간혹 나옵니다. 이제 9월달 넘어서부터 들어와서. 근데 이거를 바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이 훨씬 탄력 있게 올라가는 상황이 왔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이제는 약간은 무거워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할 이제 시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페이팔, 세일즈포스, SMCI, 소파이,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그렇게 해서 지금 5종목을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 대비 1.5배에서 2배 되면 팔고, 또 다른 종목 색해서 또 들어가고, 또 팔고 들어가고 해서 적극적인 트레이딩 할 거고요. 근데 어제만 보더라도요, 이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줬어요. 2.9%, 2.2%, 5%, 4%, 뉴욕타임즈만 0.13% 왔지만, 요거는 사실은 제가 보수적으로 장이 꺾일 때를 대비해서 좀 수익을 내려고 이제 선점한 거다, 뭐 이렇게 보험으로 이제 들어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빼고는 다 아주 좋은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23개를 담았는데 많은 분들이 야, 좀 많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뭐 맥세븐 종목 7개만 가져가더라도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큰, 예전처럼 지수를 막 앞서가는 큰 수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개별 종목들 보시면 좀 오르는 것도 못 오를 수 있지만, 오르는 것들이 뭐 3%, 2%, 그다음에 여기 보면 7%, 10%, 뭐 4%, 5%, 4%, 2%, 2%, 5%, 4% 이렇게 훨씬 더 높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현재 연말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매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라도 어느 순간에는 맥셈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헤어컷을 통해서 자금을 더 만들고 개별 종목들에 더 집중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종목도 좀 더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25개를 놓고 어떻게 다 매매를 하냐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쭉 훑다 보면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어차피 맥세븐 종목이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한 유나이티드헬스나 뭐 JP모건이나 팔란티어 이런 것들은 또 어차피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 10개는 이제 버리는 거고, 사실은 한 15개 가지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충분합니다. 그 15개 중에도 한 5개는 가져가니까 결국은 10개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거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겁나지 마시고요. 10개 가지고 충분히 매매를 하시고 스탑로스 하시고. 근데 지금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4개월째 매매를 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코어위브를 딱 한번 스탑을 했습니다. 10%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한 3개월 전에 한번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스탑 걸린 게 없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면은 이런 데서 스탑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도 그거는 당연한 거다. 왜? 지수 앞서가려면 터지고 벌고 터지고 벌고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아이디어 드리고 직접 시장에서 구현하는 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스템포트 23종목 전부 다 그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내일 요거는 다시 이제 종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은 ALB 신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백두산 프로젝트 게시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WMC라는 자문 상품이 삼성증권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벌써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서부터 정상 근무를 개시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입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요 지금 상품은 3개월 이내에 3번의 그 38분, 그러니까 제가 뭐 40분 오십니까? 1시간짜리 그 시간을
여러분과 1대1로 화례를 하고 이게 개인 그 컨설팅, 교육,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어느 상황이나 같이 대담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이제 뭐 의견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의도도 잘 아시게 될 테고, 혹은 제가 여러분들의 니드도 잘 알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너무 잘하십니다. 혹은 이런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점점 백두산 클럽의 일원이 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2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요게 뭐 이런 이제 클로즈드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를 할지 혹은 장중 리딩을 개시를 할지 그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전진을 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목표로 세우고 저희들이 하나 둘씩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은 inbexgpt@gmail.com으로 뭐 이 상품에 대해서든지 혹은 뭐 어떠한 이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나 있으면은 편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답변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연휴 기간인데 미국 시장 또 너무 이제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요. 뭐 시장은 이제 간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장 좋게 봅니다. 현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거지만 약간의 과열 조짐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한 과열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대형주 중심의 시장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결국은 여타 못 올랐던 것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은 탄탄하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콜록콜록 할 거다. 콜록콜록해서 빠질 때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이번 연말장까지 수익률 한번 바짝 땡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